자, 일단 이재명 이분.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이제는 나한테 들어올 영장이 없다 이 뜻이야? 저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 예. 만약에 진짜 우리는 계속 예견을 하기로 체포동의안이 한두 번 더 올라올 거다. 그렇지. 근데 통과가 됐다. 혹은 본인이 체포동의안 표결 안 하고 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근데 왕왕 최종 판결에 무죄인데도 구속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구속돼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으려나?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다음에 혹시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할 때 안 가긴 좀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회기 중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포기 못 하잖아. 이게 안 돼요. 뭐 자진해서 갈 수 국회 동의가 있어야 헌법에 돼 있어. 그렇지.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안 된다. 회기 중에.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임시국회 그 국회법에 있는 대로 7월하고 8월 15일 전까지 한 달 반 동안 임시에 안 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열어도 어쩔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닌 기간, 즉 임시국회를 좀 쉬는 기간, 국회를 쉬는 기간을 민주당에서 만들어준다고 선언을 하고 그 안에 영장을 쳐라 이렇게 돼야 이게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하면 8월 15일까지 영장을 쳐라라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아예 그냥 시한을 정해준 거야. 그렇지. 안 그러면 임시국회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치면은 이거 봐라 검찰이 또 그때 안 치고 지금 쳤으니까 또 그러면 그러니까 불체포 포기가 안 되는 거지. 이것도 정쟁으로 몰고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생각은 아마 그때까지 영장을 수사 상황을 보니까 영장 칠 상황이 못 칠 것 같으니까 탁 한 게 아닐까. 뇌피셜. 야 이거는 근데 진짜 난 되게 이거 좀 황당했거든. 이게 뭐 갑자기 이 얘기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딱 이러고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체포영장 청구되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돼서 체포동에 넘어오면 우린 전부 다 당론으로 다 이제 우리는 불체포 특권 행사 안 하겠다. 선언적이라도. 근데 그럴 줄 알았더니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또 다 다르던데 생각이. 그렇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뭐 이건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럼 이게 사실 이 대표도 의원들 동의를 받고 지른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지른 거? 네, 이거는 연설문에 초안에도 없었고 지도부에 몇 명은 알고 있었지만 만류했고 만류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고 나간 거고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 대표가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체포동의안은 뭐 가결시키거나 스스로 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게 논리적으로 꼭 연결된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표는 특히 본인이 대표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인데 자꾸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으면 당 전체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계속 방탄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스스로 제 발로 걸어가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는 계속 지적이 됐던 거고 그럼 일단은 뭐 다른 의원들을 떠나서 자기만큼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게 순수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없어서 나도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것조차 순수성을 말하는 순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내가 속을 막 보여줄 수는 없지만 진짜입니다. 정말 진짜라고 해도 이미 전적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조차 구구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듯이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얘기까지 본인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할 거면 자 그렇지. 저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습니다. 헌법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회기가 안 열리는 기간에 국회 뭐 검찰에서 불러주면 무조건 가고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뭐 당론으로 뭔가 방법을 해서 만약에 그거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회기 또 중간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뭔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딱 그건 안 해, 그지?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뭐가 뒤에 있는 것 같잖아. 친명 비명이 박수치고 잘했네 했는데 나중에 그 당의 입장이 그러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껌껌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차피 뒤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면 이거는 일단 이 대표의 득점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단은 득점이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한다고 뭐라 했는데 한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뭐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뭔가 그게 있다라고 찍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 대표가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그렇지 득점을 좀 땄다. 득점을 땄다고 봐요. 이걸로는. 네. 그래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아까 우리 몇 개 또 봐야 될 것 같아. 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고기가 아니라 그걸 올리셔야지. 어떤 분, 네. 왕팬님, 우리 왕팬님 여기 우리 방장님. 예. 네, 희석영 팬입니다. 지방에서 올라가는 중에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류승아님, 혹시 다들 킬러 문제 풀어본 적 있으신지요? 한번 풀어보시고 다들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문제 보고는 윤통 욕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이상한 문제가 많긴 하더라고. 조순이님 감사드리고요. 왕팬님 또 오늘 화이팅 넘치는 정치와 수다 하트 해주셨습니다. K님 수민쌤 하나 정정할게요. 김기현 대표는 아까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대주의라고 했대요. 맞아요. 바로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야. 국정적 사대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JTBC가 사회주의라고. 그거를 잘못 썼네. 국정적 사대주의. 나도 아까 사대주의라고 내가 듣긴 했었는데. 그게 제가 혹시 글씨를 내가 잘못 읽었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글씨에 사회주의라고 써 있었는데. 글씨에는 사회주의라고 써 있었는데. 발음 잘못 들었구나. 그게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진짜야. 이제 진짜 빡센 건 민주당의 전직 대표들이에요. 전직 대표네. 어느 전직. 아니 추미애도 전직 대표잖아요. 일단 추미애부터 할까요? 나는 진짜 역대 추미애 전 장관의 워딩 중에 제일 참신했어. 무저항주의. 네. 이재명은 간디다. 그거는 그럼 이제 물어봐서 그럼 놔둘까? 그 최경영 씨죠? 최경영 기자가 간디처럼 물어보니까 간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이 어디 간디? 정신이 어디 간디 진짜. 이재명은 간디다. 왜 이래요 진짜. 그 박성준 의원은 전에 추미애 당시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 있잖아요. 휴가. 그거 올려주세요 기사. 그때 그랬어요. 안중근 의사의 정신으로. 맞아요. 군복무를 한 거다고. 왜 자꾸 역사 인물들이 소환이 되는 겁니까? 이제 외국에서 간디가 간디. 안중근 나오더니 어디 간디까지 갔어. 지금 어디 간디 말고 난리예요 지금. 어디까지 간디? 그러니까 이게 진영 논리에 갇히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똑똑했고 뭘 했고 이거 다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 센서가 이제 고장 난 거잖아요. 하다 간디까지 갔다. 그리고 왜 간디야 근데? 왜 간디? 그건 이제 진행자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 봐요. 왜 간디라는 거야 도대체? 무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저항. 제 생각엔 추미애 장관이 간디를 떠올리면서 그런 말 했을 리가 없어요. 비폭력이니까 간디는 우린 그렇게 외웠잖아. 그렇지 비폭력이지. 근데 무저항이라는 말이 있나요? 무저항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래? 내가 무저항. 어릴 때 간디 위인전 읽으면 그래요? 거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비폭력 무저항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간디. 그럼 간디를 생각을 했네. 더 미치겠네. 그 간디 무저항이란 말을 간디 때문에 알게 돼요 보통. 여기도 나와 있네.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 제가 무식했네. 근데 나는 그러면은 난 추미애 장관 너무 어렵게 말을 해가지고 문화적 폭력의 피해자 이재명. 그러면 정치적 폭력은 아니고 문화적 폭력은 뭐야?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모르지. 나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형한테. 문화적 폭력의 피해자의 무저항 정신. 형수 욕설 이런 거 얘기해요? 문화를 얘기할 계제가 없잖아. 문화적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폭력이라는 거는 뭐지? 난 차라리 검찰의 폭거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검찰 욕하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문화적 폭력의 피해자.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문화적 폭력을 당했냐? 언론인가? 문체부? 뭐예요 도대체? 제가 지금 방금 뭘 찾아보고 있는데 인문한국연구라는 매체에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의 비극. 이거 한참 읽어봐야 알겠는데요. 네. 이런 의미로 썼는지도 잘 모르겠죠. 근데 아마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한국의 완전 비주류다. 주류들이 무시하고 있다. 이 서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건 나도 들어봤어.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거에 그래서 문화적 폭력을. 지금 저 얘기한 게 근데 저거 단순한 정치적 폭력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폭력보다는 문화적 폭력이 더 근본적인 표현일 수 있거든요. 사람의 근본 자체를 얘기를 해놔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근본 자체를 공격해왔다. 그 피해자다. 이런 뜻이 아닐까. 선입견을 갖고 접근한다.
뭐 변방이다 뭐 이런 얘기들. 예, 쌍놈 취급한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추측하는 거겠죠. 거야 지금. 예, 추측입니다. 이게 추측이래요. 이게 너무 그렇게 난이도 높은 얘기를 하실 분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화적 하필 문화적이라고 했을까 했을 문화적 때는 폭력의 피해자다. 근데 저게 결국은 불체포 특권 행사 안 하겠다 한 다음에 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문화적 폭력을 누가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행사 안 하니까 그걸 무저항 정신이라고 한 거거든. 그러면 그 전에 불체포 특권 행사했을 때는 저항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이랬다가 또 안 하면 도대체 무오류 정신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무오류 정신이야. 이 뇌는 무오류야, 무오류. 오류가 없어.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게 해석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나도 읽어봤는데 해석이 안 되더라고. 안 되죠.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 저 킬러 문항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문화적 폭력의 피해자 이게 킬러 문항이네. 이건 킬러 문항이 아닙니다.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오류. 네, 출제 오류예요. 또 사표 내야 되겠네. 네, 평가원장 자진사임 사안. 출제 오류. 네. 다 맡겨야 되네. 야, 진짜 이거는 그거 조금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약간 사람이 이상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방송 화면 또 보고 했는데 넋이 나갔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 기미를 어디서 느꼈냐면은 거의 절정이었다고 보는 게 예전에 TV조선에서 민주당 경선 주자들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TV조선이 또 예능적으로 잘 짰어요. 그 토론회를. 그래가지고 OX 팻말을 드는 거였는데 질문이 너무 절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킬러 문항이야. 이 질문은. 이재명 킬러 문항이었는데 사실은 대장동 의혹이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보통은 정석적이에요. 그렇지. 근데 거꾸로 물었어요. TV조선은. 대장동 의혹이 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네. 사실은 악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이재명이 X를 들어도 조금 괜찮아요. 그렇게까지는 악재는 아닙니다.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근데 호재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X를 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호재. 그렇다고 이게 호재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킬러 질문이네. 근데 O를 들어버린 거야. 이재명이. O를 들었어. 호재다. 근데 자 이재명은 그렇다 치자. 이낙연, 박용진 다 X를 들었어요. 추미애가 같이 O를 들은 모습을. 게다가 이재명은 그렇다 치자. 자기 일이니까. 추미애 옆에서 추미애 얼굴이 더 자신만만해. 오. 문화적 폭력의 피해자 맞네 그러면은. 그러네. 우리에게 맞다고 해줍시다 이거는. 나 진짜 죽겠네 정말. 근데 나 그래 이제 추미애 전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나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러니까 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 포기다. 이건 뭐 그렇다 쳐. 그래 그건 그렇다 쳐. 거기서 태블릿이 나왔어. 태블릿 PC 조작. 그러니까 한동훈 검찰은 증거 조작의 달인이고 이거 봐라. 태블릿 PC도 조작했지 않냐. 최순실이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저 정통성 없는 정부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수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탄핵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할 수가 이렇게 생각해요. 송영길 대표 꼭 한 분만 찝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괜찮아요. 586 운동권들이 잘 보시면 젊을 때부터 이제 독재 정권에 투쟁을 하면서 쭉 오면서 가진 게 투쟁하는 그 어떤 전투력. 두 번째는 내가 내 개인을 희생하면서 투쟁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선민의식이 있어요. 나는 뭘 좀 잘못해도 다른 애들은 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뭐 공부하고 뭐 고시 보고 하는데 나는 이거 하잖아. 이게 지금 몇 년 거야. 물론 송영길 대표는 사시 봐가지고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 학생운동을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표현이 제가 다른 거를 못 찾겠어서 쓰는데 떼쓰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지 주장도 막 하면서 근데 그걸 들어주는 관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떼를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송영길 대표 지금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지도 않는데 검찰을 가서 막 검사한테 전화하고 막 검찰은 증거를 조작할 시간이 필요하대잖아요. 아니 어느 피의자가 뭐 피의자인지 참고인지 아직 모르지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검사한테 전화해서 나 좀 조사해달라고 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 자체가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그래도 돼. 나 송영길이야. 그리고 봐요. 제가 어디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가 본인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저 백성문은 이런 사람 가까이 하시지 마세요. 과대망상. 저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사람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경우는 누가 물었을 때 하는 거. 저 송영길은 이런 류란 말이에요. 이분이 많이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실과 본인 의식이 괴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결론은 이분들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품격과 실력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거 진짜 좀 이게 결론이에요. 품격과 실력. 그 기준 두 개만 보면 판단이 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송영길 전 대표 같지도 않아요. 최근에 표정이나 말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어떤 분이 그 머리 한 대 맞고 이렇게 된 거냐고 막 누가 좀 그러게 했는데 혹시 그때 망치 보고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보이는데 서울역에 가면은 어떤 분이 꽤 오랫동안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전대협의 마지막 의장이었고 태재준 씨고 사실 전대협 주류는 아니었어요. 이분은 비주사야, 비주사. 그래가지고 이제 86세대하고는 같이 껴가지고 정치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인영을 포함한 전대협 주류 세력이 뭐 CIA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날 죽이려 했다. 미국에 내가 유학을 할 때 나를 독살하려고 했다. 이걸로 계속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 1인 시위를. 근데 저 요즘에 송영길 전 대표 보면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형이 있어. 선배가 있는데 되게 잘 나갔어요. 그리고 막 사람도 풍채도 좋고 막 안광도 나가고 막 송영길입니다.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실종됐어. 근데 나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형이 맞는데 눈빛이나 이게 그 형이 아니야. 그 다른 사람 같지. 형 왜 이래? 지금 잘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요. 예. 아니 이게 좀 나도 이게 보통 본인이 이제 무슨 혐의를 받거나 그러면 좀 억울해하거나 뭐 검찰이 뭐 강압적으로 수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그냥 관성적으로 많이 해왔잖아. 근데 나는 증거를 조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아니 핸드폰도 깡통폰 냈는데 뭘 조작해? 한동훈도 안 냈잖아. 또 이런 얘기도 해. 네.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럼 조작을 어떻게 조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대모사 해가지고 이정근 성대모사하고 강래구 성대모사하고 뭐 AI로 할 수도 있나? AI로. 네. AI로 페이크 브루노처럼 막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네, 딥페이크처럼. 그거 만들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증거 조작을 그러니까 뭐를 증거 조작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도요. 잘 보시면 송영길 대표가 뭐 법조인이 아니고 검찰 수사 실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이면 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건 변호사라니까요. 내가 그 얘기 본인이 변호사라고. 맞네요. 본인이 변호사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나가다가 갑자기 훅 나가가지고 갑자기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그러더라고. 거기서부터는 해석 불가죠.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으면 그때 왜 저기 막 그때 막 탄핵한다 그러고 막 그랬어. 그때는 증거 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탄핵 말고 거긴 탄핵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태블릿 PC 나올 때마다 그때 민주당 난리였잖아요. 그걸로 이제 완전히 사실 태블릿 PC 때문에 간 거지. 자 이러다가 다스도 이명박 거 아닙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다스도 조작했다. 네, 다스도 그 유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할 때 했으니까. 그러네. 네, 그 요즘에 정치권 일각에서 제3지대 신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면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하고 제3지대가 아니라 뭐 버뮤다 삼각지대 정도? 버뮤다 삼각지대 신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이걸로 해서 손을 이렇게 딱 잡는 거 이게 아니야? 진짜 근데 심각한 게 사실 민주당 뭐 이렇게 다 그렇죠. 사실 민주당 팬덤의 이제 저변에서 사실 이미 변희재 씨가 그쪽으로 특급 스카우트해서 그렇지 스카우트했죠. 그 사실은 그 민주당의 몇몇 스피커들은 이미 태블릿 조작을 심각하게 의심하거나 믿고 있어요. 이미 믿고 있어요. 이미 이게 한 1, 2년 됐을걸요? 지난 대선 후반기 정도에서부터 변희재 씨가 계속 거기서 놀잖아 지금. 그 프랑스에서 변희재 그거 방송 봤나 보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돼. 근데 이게 송영길이라는 오버그라운드 정치인을 통해서 공식 서사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할 말이 없네. 너무 어렵다. 공교육 체계에서는 커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 킬러 문항이네. 완전 킬러야.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좀 강의 좀 해주세요. 변희재부터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이거는 내가 너무 빡세네. 요즘에 변희재 씨가 그 친민주당 방송 계속 나가고 있죠. 그렇지. 뭐 한동훈 맨날 저격하고 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뒷박치면 무서운 거예요. 뒷박치면은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싫은 사람은 최근에 싫은 사람이다. 다 잊어버리고. 가장 싫은 사람은 최근에 싫은 사람. 적에 적은 동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의 심리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워낙 사무치니까. 그리고 솔직히 송영길 전 대표가 박근혜 정권 때 고생했습니까? 제1야당 하면서 뭐 잘 지냈잖아요. 그렇지. 잘 본인이 뭐 수사받고 그랬나? 그렇지,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보다 윤석열을 더 싫은 거지. 그렇지. 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예전 걸 까먹고 지금. 그렇죠. 네. 윤석열하고 이 한동훈이 나쁜 네. 거면서 네. 너 태블릿도 조작했잖아. 네, 그렇죠. 네. 나 현재 진짜. 충실한 거구나. 최근에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싫은 사람. 그렇죠. 그 명언이네. 그 네. 명언이에요. 더 이상 분석이 안 된다 이제 그지. 뭐 수민이 거 들으니까 이제 다 분석 끝난 거 같고. 끝났네. 자 우리 마지막 이 양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